유배지의 겨울. 눈은 조용히 내리고 등불은 자주 꺼지던 밤.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정약용 선생은 그 적막한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벼슬을 잃은 자, 가족에게 버림받은 자, 그리고 자신처럼 모든 걸 잃고 마음까지 얼어붙은 자들. 그들과 나눈 수많은 대화 속에서 정약용은 한 가지 진실에 다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얻는 것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의 기술이 아닌 존재의 깊이가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말을 잘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상대가 좋아할 말을 외우고 눈치를 보며 타이밍을 계산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대화는 피곤해지고 관계는 얇아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귀에 닿지만 태도는 마음에 닿는다. 이 영상은 그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이란 무엇인지, 말보다 마음이 앞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약용 선생의 글과 삶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 적 있습니까? 혹은 당신의 마음을 단 한마디로 위로해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말은 어쩌면 유창하거나 멋진 문장이 아니었을 겁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한마디, 그리고 그 말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 쌓여온 태도의 무게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관심은 저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말이라는 가장 흔한 도구 속에서 가장 드물고 귀한 진심의 순간을 찾아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통찰을 따라 그 오래된 말 속에서 오늘의 우리를 비춰보며 진짜 대화의 시작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억울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벼슬을 잃고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삶의 의미조차 흔들리는 사람들. 그들은 밤새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누가 자신을 모함했는지, 어떻게 명예를 잃었는지, 왜 자신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정약용은 그 말들 속에서 어떤 공통된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 좀 이해해 주세요.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라는 절박한 감정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유난히 격정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그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묻지 않았고 정약용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대화가 끝난 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선생과 이야기하니 참 묘하게 마음이 가볍습니다. 정약용은 말의 기술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논리로 설득한 것도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온전히 듣고 머물렀을 뿐.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말의 수나 구조가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존재의 태도라는 걸. 오늘날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너무 많은 기술을 배우려 합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말 것, 눈을 맞출 것, 적절한 리액션을 넣을 것, 질문으로 흐름을 유도할 것. 하지만 정약용은 그 모든 대화법을 뛰어넘는 더 깊고 단순한 진실을 알았습니다. 태도가 말보다 크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말은 조리 있었지만 불편했던 대화. 혹은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준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던 순간.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말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결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말에 진심을 담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 자주 무엇을 말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정양용 선생은 그보다 먼저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벼슬에 있을 땐 늘 말로 사람을 이기려 했습니다. 논리로, 지식으로, 권위로. 하지만 유배의 세월 동안 그는 침묵을 배웠습니다. 말을 덜어내자 상대의 숨소리가 들리고 눈빛이 보이고 그 안에 감정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현대의 대화는 빠릅니다. 정보가 오가고 판단이 내려지고 결론이 재촉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해받는 느낌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말이 아닌 존재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어떤 말이든 그 안에 담긴 태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말이라도 그래서요? 라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촉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겐 다정한 관심처럼 느껴집니다. 말보다 먼저 느껴지는 것은 그 사람의 눈빛과 목소리, 멈춤과 리듬입니다. 그게 바로 태도의 언어입니다. 정양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곧 사라지지만 태도는 오랫동안 남는다. 대화란 결국 상대를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가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일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 보다 어떤 마음으로 들을까를 먼저 준비하세요. 말은 머리에 남고 태도는 마음에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힘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위로는 말로 오는 게 아니라 태도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할 말이 있고 댓글창에는 매일 수십만 개의 문장이 쏟아집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을 진짜 움직이는 말은 몇 개나 될까요? 정양용 선생은 말합니다. 말은 흘러간다. 그러나 마음에 남는 건 한마디의 진심이다. 그는 유배지에서 그 진심을 만났습니다. 추운 겨울 창호지에 바람이 스며들고 불빛마저 자주 꺼지던 그 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수가 적고 항상 조심스러웠던 제자였습니다. 차를 올리고 머뭇거리던 그는 정양용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정양용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고 회고합니다. 그 짧은 한 줄이 자신이 버티고 있던 외로움을 무너뜨렸다고.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여 주길, 내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주길, 말끝을 끊지 않고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보다 판단을 더 빨리 내리곤 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야. 내가 너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왜 그런 걸로 힘들어해? 이런 말들은 정답일 수 있지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정양용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해받지 못한 말은 아무리 옳아도 벽을 넘지 못한다. 그는 벼슬에 있었을 땐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논리로 토론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옳은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이해될 때 변화한다. 어떤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친구가 저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뭘 해보겠다고 하니
너 같은 게 뭘 아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친구 얼굴 안 보려고 합니다. 정양용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옳았는가?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대가 옳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대의 마음이 다쳤다는 건 이해가 되네. 그 순간 제자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화로 뒤덮였던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았다고.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이 한마디는 사람을 바꾸지도 않고 설득하지도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안전하게 앉힐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설득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은 마치 나는 지금 너의 편이야. 너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할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의 말은 상대의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건 내가 예민한 거야. 마음 약해지면 안 돼. 기운내 별일 아니야.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감정을 묵살하는 말입니다. 문장을 꺼냈지만 상대는 마음을 닫습니다. 그 반대의 말,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는 감정의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 감정을 느껴도 되는구나. 그리고 그 안도감 속에서 사람은 다시 숨을 쉽니다. 정양용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한 번은 유배지 마을에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서로의 말을 끊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아내는 맞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제 감정을 무시해요. 정양용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다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부인의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남편은 말했습니다. 화를 내고 있으니 불만이겠죠. 정양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만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이 이해받지 못해 지금 화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그날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많으면 멀어집니다. 이해는 말보다 조용하게 더 깊게 닿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바꾸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말입니다. 설득하지 않지만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말. 논리로 꺾는 게 아니라 감정의 문을 여는 말.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하려면 먼저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급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 태도에서 나온 말만이 진심으로 전해집니다. 정양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이해는 세월을 남긴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그 말이 어떤 날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품격을 기억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정양용 선생은 말합니다. 사람은 말로 위로받지 않는다.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은 결국 말보다 존재다.
그가 유배지에서 깨달은 가장 강력한 통찰은 바로 존재의 힘이었습니다. 벼슬에 있을 때 그는 수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학문으로, 논리로, 권위로 사람을 설득하고 이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말보다 더 깊게, 더 오래 남는 힘은 따로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곁에 머무는 것,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것, 판단 없이 바라봐주는 존재 자체였습니다. 유배지에 머무는 동안 정양용은 매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억울함에 가득 찬 이들, 분노에 휩싸인 이들,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들. 그들은 대부분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말을 원한다기보다 곁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찾아와 자신이 살아온 고달픈 세월을 털어놓았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자식에게 짐이 되어가는 노년의 고통, 그리고 점점 잊혀지는 자신의 이름. 정양용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차를 따르고 노인의 눈을 바라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선생, 이상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준 것. 그 자체가 마음을 녹였던 것입니다. 말은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 때로는 사람을 찌르기도 합니다. 말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때로는 그 방향이 상대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반면 존재는 공간을 줍니다. 머물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줍니다. 그 틈이 바로 사람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나는 지금 이 사람 곁에 진심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입니다. 정양용은 이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고통을 토로할 때 그는 조언보다 먼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책임한 외면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마음은 비워진다. 그러나 조용히 머무르면 마음은 채워진다. 그의 이런 태도는 점차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조언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을 보러 온 것처럼 말없이 그 앞에 앉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침묵의 대화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이 진심으로 들린다고 느낄 때 스스로의 삶을 회복할 준비가 된다. 그 어떤 충고도, 그 어떤 명문장도 나의 감정이 받아들여졌다는 확신만큼 강한 치유는 되지 못합니다. 한 번은 한 젊은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친구와의 다툼 끝에 마음이 깊이 닫혀 있었습니다. 선생, 그 친구가 저를 깔봤습니다. 제가 뭘 좀 해보겠다 했더니 웃으면서 너 따위가? 라고 했습니다. 너무 분해서 다시는 그놈 얼굴 안 보려고 합니다. 정양용은 말했습니다. 그 친구 말이 옳았는가?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 했습니다. 정양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잘못되지 않았다. 그대의 분노 또한 당연하다. 다만 그대의 마음이 깊이 다쳤다는 건 나도 이해된다. 농부는 말없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 상처받지만 말보다 더 깊은 곳에서 누군가의 진심 어린 존재를 만날 때 비로소 회복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존재의 힘입니다. 말은 상황을 설명하지만 존재는 감정을 품습니다. 말은 머리로 향하고 존재는 가슴으로 스며듭니다. 진심은 꼭 말로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따뜻한 눈빛, 아무 말 없이 따라주는 한 잔의 차, 가만히 앉아있는 그 조용한 동행이 말보다 더 큰 진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담을 수 있는 존재의 깊이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의 품격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준비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제 우리는 묻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가 아니라 나는 지금 그 사람 곁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라고. 그 물음이 우리의 대화를 바꾸고 우리가 남기는 인상을 바꾸고 우리가 주는 위로의 깊이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 누군가가 말없이 앉아 있다면 혹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하고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당신의 침묵,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그에게는 가장 큰 위로일 수 있습니다.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존재는 침묵 속에서도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긴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벼슬아치, 백성, 제자, 상인, 농부, 과부, 아이까지. 그들은 저마다의 상처와 사연을 안고 그를 찾았습니다. 말을 하러 오는 이도 있었고 그저 조용히 그의 곁에 머무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수많은 만남 속에서 정약용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이다. 그가 말한 이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는 태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시선, 조언보다 먼저 들어주려는 침묵, 그리고 말보다 더 큰 기억을 남기는 존재의 무게.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본질입니다. 말은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존재를 기억하게 합니다. 말은 잊혀질 수 있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은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제자 이기양에게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내가 내게 남긴 말보다 내가 다녀간 날의 풍경이 오래 남는다. 내가 조심스럽게 내게 찻잔을 올리고 문을 나서며 고개를 숙이던 그 순간 나는 그때 느꼈단다. 너는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을 남기려고 애쓰지만 정작 그가 우리를 기억하는 건 말이 아닌 태도, 마음, 시선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메시지는 흐려집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단 한 문장은 오래도록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 진심은 반드시 길거나 특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진짜 마음에서 나왔다면 그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생에 깊은 각인처럼 새겨지게 됩니다. 한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말이 서툽니다. 그래서 대화가 어렵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말이 능숙하다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솜씨가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진심은 서툴러도 전해진다. 그러나 기술은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전하지 못한다. 이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화려한 표현을 쓰기보다 진실된 감정을 담으라는 것.
말을 다투기보다 존재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라는 것.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남겼는지를 기억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기억합니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만 마음은 시간 속에 쌓입니다. 말은 가벼울 수 있지만 마음은 무게가 있습니다. 정약용의 대화법은 결국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잘 전달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250년 전의 말인데 오늘 듣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왜일까요? 그의 말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남길 때 이 말이 내 자존심을 위한 것인지,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인지 한 번 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짧지만 단단하게.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도 될까요? 정약용은 마지막 유배지에서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글을 남겼지만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천마디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우리가 남겨야 할 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서 나왔다면 그 말은 분명 누군가의 삶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남긴 말은 그 사람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 말을 마음으로 했습니까?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남긴 대화의 마지막 철학입니다. 말은 사라져도 마음은 기억됩니다. 그 기억이 곧 당신이 남기는 인상입니다. 그 인상이 곧 당신의 품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쩌면 당신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그 한마디를 준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화려한 수사나 긴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마음을 담아 말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마음이 곧 당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유일한 언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관심은 저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이 한마디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음을 담아 전해보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